발표 시 주의점입니다. 주의점은요, 앞단에 설명했었던 그 노하우라든가 그런 부분들은요, 여러분이 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사업 아이템이나 모델에 따라서 취사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릴 그 주의점은요, 이렇게 꼭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건 머스트 사항이에요. 이거라도 하셔야 돼요. 이것조차 안 하시면 아이의 평균 점수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는요, 발표 시간 엄수하셔야 됩니다. 항상 사회적 화두가 공정성이죠. 발표 넘어가는 건요,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면 5분 이후에 되는 건 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시간 엄수하셔야 되고요. 팁을 그래서 드리면은 5분 발표면요, 여러분은 4분 30초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고 발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럼 30초를 안 쓰느냐? 네, 버리세요. 과감하게. 여러분이 어떤 상태일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30초의 버퍼를 두는 이유는요, 만약 여러분이 현재 올라가서 너무 긴장하셔서 떠실 경우, 혹은 뭐 까먹으셨을 경우, 말을 잊었을 경우, 그 부분에 텀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여러분이 끝까지 말을 다 하셨을 경우,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전달됐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즉 중간에 그렇게 시간을 날리더라도 4분 30초에 맞춰두시면은 5분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 얘기 다 하시면서 무조건 발표 시간 엄수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발표 시간 늘어지고서 더 얘기해도 돼요, 뭐 얘기해도 돼요 하는 것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냉정하게 끊는 곳도 있고요, 냉정하게 끊지 않는 곳들은 평가에 안 넣고요. 만약에 냉정하게 끊지 않고 그건 평가에 넣는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상적으로 시간 맞추셨던 분한테 컴플레인 들어옵니다. 여러분들도 역으로 구상하시려면요, 컴플레인 하세요. 요즘 다. 여러분부터 시간 꼭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을 잘하시려고 노력하시지 마세요. 아까 매력과 연대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전달하실 게 뭔지만 집중하세요. 스크립트 사람마다 다릅니다.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다 써서 외우신 분도 계시고요. 물론 그건 틀린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스토리텔링 때서 떠올려 보시면요, 임팩트를 줘야 될 부분이 어떤 포인트인지에 대해서 결정하시고서 그 부분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지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얘기할 건요, 최소한 이 두 개라도 명확하게 투자자 심사자들한테 전달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말을 잘하는 거를 신경 쓰시고 연습을 하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스크립트 외우시면서요,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그냥 쭉쭉쭉쭉 여러분 말씀하신 데 집중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투자자 심사자들을 설득해서 여러분 사업 아이템을 파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그때 중요한 건요, 말을 잘해서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여러분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라 말을 버벅거리더라도 내가 전달할 메시지가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즉 스크립트를 써서 연습을 하시더라도요, 내가 100% 다 까먹었을 경우에도 죽어도 잊으면 안 될 부분 두세 개는 남겨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그 두 개만 얘기하고 내려오셔도 됩니다. 그럼 충분히 여러분이 전달하실 건 다 어필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 연습하지 마시고 메시지 전달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로 적어놓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좀 고난이도 스킬일 수 있어요. Q&A를 또 발표 시간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보통 5분 발표에 5분 Q&A가 잡혀있다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요, 여러분 5분 발표 다 끝내시고 나머지 5분을 Q&A로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발표 하실 때 충분히 어필이 안 될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요, 스토리텔링 완벽하게 하고 이거 찍어도요, 추가로 더 내용을 얘기해가지고 더 마음을 사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 부분을 Q&A를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잔스키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앞부분에서 발표하실 때 그 부분에서 현재 기억에 남기는 데 있어서 중요하진 않지만 이 아이템을 기억에 남기면서 더 마음을 살 수 있게끔 하는 포인트가 몇 개가 있으시면요, 얘를 일부러 그때 흘리세요. 혹시 누군가의 마음을 사고 싶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가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발표할 때 이 부분은 혹시 뭐 설명이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약간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힘든 부분이라 혹여 Q&A 때 물어보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발표 때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궁금하시고 충분히 공감이 됐다면요, 발표 때 거의 발표 끝나고서 Q&A 때 거의 100%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2개, 3개 집중해 놓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5분 발표 시간 모자라다고 하시는데요,
5분의 압축 버전 가신 다음에 Q&A 통해서 영화로 치면 그거죠. 감독판 버전이 되는 거예요. 뒤쪽 부분에 붙어서 10분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Q&A도 발표 시간을 염두에 두시고 Q&A 때 어떤 질문이 나올지 예상하시면서 그 질문이 그 예상되는 질문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각각의 어떤 클루 실마리들을 발표할 때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심사위원 투자자도 감정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10팀을 하게 되면 20팀 하면요 멘탈 나갑니다. 저도 지금 1시간 동안 혼자 계속 떠들고 있다 보니 목에서 잠기죠. 그들도 사람이에요. 집중도 떨어집니다. 여러분이 몇 번째 발표하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발표하시느냐에 따라서도 합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요. 왜? 사람이니까. 그러면 충분히 아까 그 내용 전달을 위해서 투자자나 심사자들을 생각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투자자나 심사자, 여러분이 투자자나 심사자라면은 앞부분까지는 어떤 부분을 얻을지에 대한 부분이었고 상대방을 생각하라는 의미였지만 지금 좀 배려에 대한 마음을 조금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기 여러분들은 5분, 10분 발표 가시지만 저 사람들은 저기서 내가 남의 듣기 싫은 얘기를 억지로 귀를 열어서 10개를 들으면 난 어떻게 될까에 대해 한 번이라도 고민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Q&A 때도 여러분이 흥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어려운 거 받으면 하셔도요.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의 진심이 전달이 됩니다. 감정적으로. 그럼 투자자나 심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조금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집중해서 여러분한테 좀 더 좋은 거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무래도 똑같거나 비슷한 아이템, 즉 점수가 똑같이 나왔더라도 그런 분들이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선발할 수 있겠죠. 엄청 달렸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강연을 제가 강연 방식 풀고 오늘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으면은 오프 강연을 풀면 이게 2시간짜리예요. 같이 얘기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데 말도 빠르고 그리고 또 혼자 진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줄줄줄줄 계속 말씀드렸어요.